와. 조금 전. 네. 네. 자,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라도 한번 찾아뵀어야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이 추석 긴 연휴 기간에 우리의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 네.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 2번이나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셧다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책 어때야 하는지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자주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10차례는 네. 됐을 겁니다. 전 정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만 명이 넘는 걸로 한 1000명 되는 걸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월급이 없어요. 셧다운 되는 그날부터 출근해서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죠.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없고 월급을 안 주고 그렇다고 근무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위를 먹이면 1순위 꼭 필수적으로 출근해야 되는 부서는 국방 수비대,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공항 관제탑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주 최악의 필수 요건을 가장 이제 그 국민들 미국 시민들의 그런 생명과 직결되는 그 그렇죠.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출근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내가 월급도 안 나오는데 왜 출근하느냐 해가지고 출근을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부근에 있는 공항이라든지 네네. 특히 이제 여러 버뱅크 공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전국 50개 주에 있는 공항의 관제탑, 항공 관제탑 그 관제사들이 이제 태부적인 거죠. 모자라 가지고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이착륙이 취소되고 또 출항이 취소되고 이런 사태가 막 발생을 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랬는데 이제 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다시 또 그걸 수습을 했는데도 정상 복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제사들이 무급으로 근무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절대 월급이 안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급 거의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셧다운이 되면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급여 없이 근무하는 겁니다. 죽을 맛이죠, 뭐. 왜 소급해서 안 주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탑 그 관제사가 비행기 오르내리는 거를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집 은행 모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주택 담보를 이번에 안 나오면 얼마를 이것도 어디서 땡겨야 되나 또 그 걱정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동차 렌탈비 어떻게 땡겨야 되나 우리 애들 어떻게 학비 마련하나 이걸 생각하면서 관제사 역할을 하니까 제대로 할 리도 없고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거기 현직 교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일단은 영사관 업무 차질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이제 비자 발급이라든지 여권 발급하는 거는 2순위예요. 1순위가 이제 국방병비대라든지 관제사 이런 최소 긴급한 직책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이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영사 업무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이제 비자 발급 이런 게 이제 딜레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통관 이런 업무의 차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유학이나 취업 때문에 비자를 발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되고 대책 없이
뭐냐 하염없이 이제 세월을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 다음에 또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네네. 나라잖아요. 이 셧다운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내수가 중단되거나 내수가 위축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거라든지 수출하는 거에 또 직접적으로 네네.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결국은 우리 한국에게도 또 현지 미국 교포들에게도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응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응책은 결국은 특별한 게 없고, 예, 특별한 게 없다는 게 대응책인 게 좀 슬프죠. 네, 걱정입니다. 예. 이거 또 한미 간의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이 한미 간 관세 문제에 의해서 이 주한미군 예, 예. 분담금 문제도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예. 주한미군 분담금 가운데 기가 막힌 게 미군 기지에서 사용한 전기세, 예. 수도세는 물론 세탁비가 별도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참 논란은 제가 일으키는 거죠. 목사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 올해도 1조 4천억 원, 내년에도 또 8.4% 인상이 인상, 돼가지고 네. 1조 5천억 정도 이제 납부를 하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도 이 불필요한 네. 또 우리가 해서는 안 안 될 되는, 네. 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군사시설 건설비라든지 뭐 군수지원비 거기도 한인 근로자들이 네네. 출퇴근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그 특수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군인은 아니고 네. 또 뭐라고 그러죠? 군무원, 예, 군무원, 미군 군무원 월급이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세, 수도세, 네. 세탁비까지 세탁비, 네. 나가고요. 이제 그런 주한미군에게 그런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항목에 빠진 게 있는데 청소비까지 모든 청소비도 다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상전급으로 그러니까요. 받들어주는 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18년도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시기인데 2018년도 한 해에만 전기 요금이 1년 동안 880억이 나왔어요. 전기 요금만 880억. 그리고 가스 사용료가 146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0억 원이 넘잖아요. 1,000억 원이 넘고 1,000 몇십억이 되는 건데 그런데다가 이제 이 미군 측이 어떤 또 기행을 하는가 하면 이 1,000억이 넘는 걸 꼬박꼬박 우리가 주는 돈이니까 네네. 우리가 1조 4천억을 주면 그 안에서 그것도 이제 써야 공과금을 되는데, 내야 되는데 공과금을 안 내고 가스비를 연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스비를 안 내고 있는 거야. 계속 연체되고 체납을 하고. 그러면 끊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러면 그 안 내는 돈으로 뭘 하느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모아놓은 돈이 2조 가량이 돼요 통장에. 네. 그건 밝혀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좀 진보 인사들이나 주권 의식을 가진 분들이 일일이 다 그걸 낱낱이 해부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한미군 측에 그럼 너희들이 주둔비 내는 부분을 너희들이 분담할 건 분담하고 우리가 안 내야 될 분 또 안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갈취 수준 아닙니까? 갈취? 갈치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이거는 거의 노예 국가고 상정 국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탁비, 청소비, 가스비, 전기세 우리가 그걸 왜 넣어줘야 됩니까? 이건 뭐 혈맹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혈맹을 가장한 뭐 혈맹과 동맹을 가장한 거지. 누가 뭐 바지가랑이 붙잡습니까? 뭐 국힘당 쪽 말고는 바지가랑이 붙잡는 데 없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뭐 북한을 막아주기 위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담금도 올린다. 뭐 몇백 조를 내놔라. 뭐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지금 있으니까. 현재도 올해 우리가 1조 4천억을 냈는데요.
하루에 40억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다. 그 돈을 매일매일 365일로 쪼개면 하루에 40억이면 일개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미 동맹 간, 혈맹 간 이 불합리한 것들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이 협중 시위, 이거 미국 관계가 아니고 이제 중국 문제인데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이중성 막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협중 문제와 관련해서 시발점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 목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예, 뭐 이제 그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 맞습니다. 제도를 이제 시행했잖아요. 민주당과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랬는데 이제 국힘당에서 그냥 조직적으로 국힘당 최고위원들, 현역 의원들, 패널들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협중 발언, 협중 그 기치 아래 공격을 이제 막 일시적으로 그냥 총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웃긴 얘기인데 이게 이미 윤석열 정권 하인 2023년도에 이게 내수가 침체됐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이미 2023년에 지시를 해가지고 무비자 환승 입국이 맞습니다.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이제 한덕수를 기치로 해가지고 한덕수가 중점이 돼가지고 결국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우리 민주당이나 이런 현 정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언가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결실을 맺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들은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들이 이제 시발점을 그런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보는 앞에서 야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외에서 장동혁이가 이렇게 있고 유진복 인천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박종진 TV조선 앵커했던 박종진 이 사람이 인천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이런 그 제안을 내놔가지고 장동혁이가 불끈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인천시장은 내수와 인천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 대대적 환영 막 행사하고 막 환영 행사하고 외국이 중국인 바이어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이제 발표회도 하고 회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2,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약조를 받았어요. 중국인 바이어들로부터.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을 많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장동혁한테 옆에 있던 박종진은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이 발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화가 나니까 박종진한테 왜 연설할 때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그런 이제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중국 관광객이 간첩이고 뭐 전염병을 갖고 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건 참 그리고 제일 야당이 할 거기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하는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이 여기도 주진우 의원도 한몫했어요. 그렇죠. 예, 주진우 의원이 어떤 최상목 대행이 중국인 관광객 여행객 그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할 때 내가 반영하겠다. 그걸 직접 반영하겠다. 최상목의 그 발표를 그래서 크루즈 단체 무비자를 직접 지가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이런 국힘당이나 그 이전에도 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나라당 시절, 새누리당 시절에도 중국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는 너무 상서롭고 가소롭고 말이 안 되는 이런 내로남불이다. 그런 걸 지가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주장하느냐 했더니 주진우가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철회한다. 어제 그랬어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정말 얼굴 모순 덩어리 두꺼워도 그렇게 두꺼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큰 모순 덩어리고 너무나 골칫 덩어리고 이 협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처럼 그
헤이트 스피치법. 네. 그래서 그 혐오를 유발하거나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일본은 못하게 그 해야 법이 됩니다. 통과되는 순간부터 지금 그런 시위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명동이나 하는데, 명동 건대 앞에 네. 그리고 홍대 홍대, 앞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대- 대림동, 교포들이 네, 사는 예. 대림동, 네. 신림동 이쪽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긴급체포를 하고 직결 재판에 맞습니다. 넘겨서 엄중하게 네. 이제 하여튼 그 그런 벌금을 법이 부과하고 그렇게 해야 빨리 된다고 그런 법이 좀 생각합니다. 발의되고 법이 통과되고 집행이 돼야 이런 혐오스러운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누가 뭐래도 지금 관광객이나 수출 제1국가는 그러니까, 중국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지금 상처받고 저렇게 주춤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이 미국의 극우는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치고 있고 일본의 극우는 일본 포스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우들은 중화 사상이 최고라고 외치고 있고요. 독일의 극우들은 네오나치 사상이 최고라고 외치는데 이상하게 한국의 극우들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성조기와 일장기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기를 흔들면서 미국 최고, 일본 최고를 외치는 현실. 진짜 우스꽝스러운 그걸 모습입니다. 매국 구구라고 그러죠. 네. 자, 아무튼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의 놀라운 이야기 오마이갓 다음 주도 기대해 보면서요. 이번 주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민주당이 또 다시 재집권하기를 바란다면 검찰 이 개혁 부분과 특검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온 국민의 힘이 직결돼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네. 될 걸로 저는 맞습니다. 생각하고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통할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